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킨더 때 다 배운다. 이민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마음은 메인스트림이 어쩌고저쩌고, 사실 저는 그런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동차 안에 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캐나다에서 초등학생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민을 온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부터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는 거죠. 저는 BC 밴쿠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BC 밴쿠버의 초등학교에 대한 경험이고요. 제 경험에 한정적인 의견인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카메라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킨더 때 다 배운다. 저는 사실 킨더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초등학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17살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캐나다에서 공교육은 11, 12학년만 다녔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교육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아이가 지금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좀 초등학교 교육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밴쿠버 외곽에 살기 때문에 밴쿠버 외곽의 공교육에 중점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지식과 학업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뭔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라는 게 저는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학습을 하긴 해요. 자연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당연히 언어, 수리, 탐구 그런 걸 다 배우긴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국 교육처럼 숙제를 하거나 뭐 집에 뭘 가지고 오는 건 없어요. 적어도 저희 동네는 없어요. 가끔 가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 포스터 만들기 그런 게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습은 다 학교에서 하고 개인별 학습도 하고 그룹별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업만 봤을 때는 진도가 굉장히 느려요. 시계 보는 거를 뭐 2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우는 것 같고, 동전 세는 것도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레벨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더 선생님이 개개인의 레벨에 맞춰서 워크शी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거의 다 합반이에요. 킨더 1학년 합반, 1학년, 2학년 합반. 저희 아들은 지금 4학년인데 4, 5학년 합반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스는 5학년 워크शी트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또 4학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선생님이 아이들의 능력치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개인차 있게 핸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배우고 도와주는 걸 배우고,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끄는 걸 배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little body, big body, little body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3, 4, 5학년 학생들이 이제 킨더와 1학년 학생들과 짝이 되어서 종종 프로젝트도 하고, 쉬는 시간에 뭐 누가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야, 너 이렇게 뭐 my little body 이렇게 하지 마,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런치타임 챌린지 뭐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셋업을 하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간단하지만 놀이를 통한 리더십 스킬을 배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학교가 안전한 장소다. 내가 친구들이랑 뛰놀 수 있고 형들이랑도 같이 놀 수도 있고, 만약에 누군가 해코지하는 나쁜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곳이라는 인상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저희 동네 학교의 경험인 거고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았던 거일 수도 있겠죠. 런치나 리세스 때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아야 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포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임인데 이기는 게 없어요. 그냥 줄을 서서 4명이 항상 해야 되고, 거기서 한 사람이 아웃되면 줄 서 있던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서 게임에 조인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누군가가 공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하게 된다고 해서 나랑 친한 친구들만 하게는 못하고, 누구나 조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 조인을 하게 그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누구도 왕따 되지 않게, 누구도 어떤 놀이에 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프렌십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치얼업이 필요한 친구들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좀 더 마인드풀한 친구들이 가서 다독여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인커리지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서로 친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인커리지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방과 후에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해요. 저희 아이도 한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매일 운동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남편이 라이드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너무 지쳐서 한 하루 이틀씩 빼고 엑스트라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애프터스쿨 액티비티가 있는 건지 뺐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학업을 위한 학원은 다니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스트 마이너 발표하는 학원이나 학원 아니면 구몬 뭐 재능도 있고요. 눈높이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매스 학원도 굉장히 많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그런 학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집에서 좀 공부를 키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다는 게 뭐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어서 하기는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태미나?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태미나를 키워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쉬운 범위일 경우는 수학 4페이지, 영어, 자연, 사회, 기타 등등 해서 4페이지.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건 8페이지를 액티비티가 없는 날에 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다 그냥 놀아요. 책도 보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아빠랑도 게임하고 저랑 TV 보고 그러면서 노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주위에서 이걸 다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피어 프레셔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도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아이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마다 집집마다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피어 프레셔는 훨씬 적죠.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우리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아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자기의 스탠스, 곤조? 뭐라 그러지? 자기 주장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심지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고 배려를 하는 게 나의 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좀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 악함을 좀 더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당연히 좀 못하는 것보단 잘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1.5세? 1.7세? 누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확실히 2세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민을 온 세대니까. 이민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마음은 메인스트림이 어쩌고저쩌고 사실 저는 그런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메인스트림이 무언가 주로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때 보면 약간 상류사회? 약간 그런 그들만의 세상?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그게 메인스트림이라면 저는 그렇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민자로서 아이를 키울 때 디스어드밴티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민자들이 어우러져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가장 큰데 언어 장벽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정체성의 혼란 자체도 특히 우리 아이 때는 훨씬 바이레이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큰 awareness?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깨닫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캐나다에 태어나서 엄마는 캐나디안이고 아빠는 뭐 캐나디안이 아니고 막 한국인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소속감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10대 후반 20대를 보내면서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다 큰 다음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디안들이 대부분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항상 속하고 싶은 그 소속감 얻을 수 있는 그룹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랑 비슷하게 좀 늦게 왔거나 뭐 여기서 공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서 전문직의 트랙을 밟으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고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툭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쿠버는 사실 교민사회가 꽤 발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20대에 만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서포트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저는 일 때문에 하게 되는 고민은 뭔가 되게 칼라나 뉘앙스가 되게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나눌 사람들이 없었던 거는 확실히 맞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소속감이 좀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아이는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true Canadian이 아니고 whatever that means, whatever that true Canadian means.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소속감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거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해요. 물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나이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저는 이 아이가 큰다고 해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Maybe it will be different and then I will have to correct myself. 캐나다에서 초딩을 키운다는 거는 결국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배우고 친구들도 만들고 스몰 소사이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외에 약간 학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모와 그 가정한테 남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어른으로 키우고 싶은지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민자고 워킹맘이고 코리안 캐네디언으로서 캐나다에서 33년 차 살고 있는데 그동안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약간 반영하는 어떤 결정체? 약간 롱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육아가 저의 이 7년 한국 생활 플러스 32년 플러스 이민 생활에 제가 한 그런 모든 고민의 결정체를 약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ultimate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이 아이가 이 사회에, 이 미래에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저의 초등학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철학이라고 할까요? 학업적으로는 느리지만 뭔가 아이가 나중에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약간 캐나다 초딩 교육의 베이스?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경험을 하신 분도 많겠고요.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너무 미화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학교를 보내면서 굉장히 frustrated 된 경험들이 많이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캐나다 초등학 공교육에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거의 10살이 됐는데 굉장히 속 깊고 단점도 많지만 괜찮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